변수 유형, 데이터 타입, 같은 뜻입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변수를 이용을 할 때, 각각의 변수의 데이터 타입을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보통 int, 자, 정수형 같은 경우에 int를 사용하고, 실수형 같은 경우에는 float라든지 뭐 double 이런 것을 사용을 하고, 문자형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를 보통 이용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이 크게 정수형, 실수형, 문자형으로 나뉘게 되고요. 데이터 타입은 프로그래밍 언어마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조금씩 다르지만은 큰 틀은 바뀌지 않습니다. 자, 이것도 정수, 실수, 문자, 자바도 그렇고요. 파이썬, 정수, 실수, 문자형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자, C하고 C++ 기준에서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int, 자, int는 4바이트가 됩니다. 이거보다 이제 이제 2바이트 크기가 쇼트가 되는데, 4바이트라는 것은 4 곱하기 8비트가 되는 겁니다. 자, 하나의 바이트가 이제 8비트가 되는 겁니다. 48에 32비트가 int의 사이즈가 되는데, 보시면 롱도 4바이트죠.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int는 플랫폼에 따라서 실제 크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운영체제가 32비트일 때는 32비트 4바이트가 맞습니다. 근데 64비트면은 64비트가 되기 때문에 8바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다고 해서 너무 궁금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롱롱은 이제 8바이트가 되고, 그리고 부호 없는 정수형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실수형, 플로트는 4, 더블은 8, 롱 더블은 8, 문자형은 캐릭터, 부호 없는 문자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 다 암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것이 있구나 라는 정도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자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도 정수, 실수, 문자로 되어 있는데 특이한 것은 논리형이라고 있습니다. 불린. 자, 불린은요, true 아니면 false 값을 가집니다. true는 보통 우리가 숫자로 1로 표현을 하고, false는 0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참이냐, 거짓이냐. 자, 이 값을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 타입이 불린이라는 데이터 타입이 있습니다. 1바이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수에서 바이트형이 있습니다. 자, 1바이트로 되어 있는 바이트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종류가 있구나. 자, 이 정도 아시면 되는 거예요. 자, 실수형하고 문자형하고 있고요. 파이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형, 자, int 있고요. 실수형, 자, 플로트 있고, 컴플렉스, 이건 16바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복소수를 의미를 하는 거죠. 실수하고 허수의 합으로 이루어진 숫자가 이제 복소수가 되는데, 자, 복소수를 이제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 타입이 되겠습니다. 자, 문자형 str, 자, 스트링의 앞 글자를 땄죠. str, 자, 이런 데이터 타입이 있습니다. 변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변수가 무엇인지는 이해를 하실 거고요. 시험에는 변수명을 작성하는 규칙이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람 이름을 작성을 할 때도 규칙이 있죠. 일반적인 규칙이 성이 이제 앞에 오고요. 그 다음 이름이 보통 뒤에 두 자로해서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 이름을 작성할 때 규칙이 있듯이 변수명을 작성할 때도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이 뭐 아닌 것을 찾아라, 뭐 맞는 것을 찾아라 이렇게 시험이 나옵니다. 그래서 규칙을 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은 영문자하고 숫자하고 언더바를 사용한다. 자, 이것을 조합을 해서 이제 변수명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자, 첫 글자. 자, 첫 글자는 영문자 또는 언더바는 가능해요. 영문자나 언더바는 사용 가능하지만은 숫자는 올 수 없습니다. 자, 숫자가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은 이와 같이 숫자로 시작하는 변수명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주의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공백, 그리고 곱하기, 더하기, 빼기, 나누기. 자, 이런 특수 문자들. 공백이라든지 특수 문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하고 공백 주고 first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변수명을 작성을 할 때 단어와 단어를 조합해서 이제 변수명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와 같은 경우 공백을 주지 않고요. 자, 언더바로 이렇게 이제 변수명을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자,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자, 소문자하고 대문자는 서로 다른 변수명으로 인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SQL, 자, 데이터베이스에 가면 이제 SQL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SQL 언어를 배우게 되는데, 자, 여기서는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에 나오면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변수명은 대소문자를 구분한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약어를 변수명으로 사용할 수 없다. 자, 예약어라는 것은 조금 전 우리가 데이터 이제 타입의 유형들, 이렇게 데이터 타입들 말씀을 드렸죠. 자, 이런 것들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들 때 데이터 타입으로 미리 정의를 해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변수명으로 다시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당연하겠죠, 그죠? 자, 혼란이 발생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캐릭터, 뭐 더블, 포, 자, while, 뭐 이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미리 정의된 그런 예약어들은 변수명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 자, 변수 선언 시 문장 끝에 반드시 세미콜론을 붙여야 되고요. 자, 글자의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자, 변수 선언 정리 좀 해드릴게요. 변수 이름 앞에다가 자료형을 정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카운트라는 이제 정수형의 어떤 변수가 선언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이제 정수값을 이제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플롯해서 B 하게 되면 이것은 실수 데이터가 되겠죠. 그럼 5.3 이와 같은 실수가 이제 저장이 되는 거고요. 처음에 이제 5.3을 저장을 했다. 자, 그 뒤에 다시 7.1이라고 대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기존의 값은 없어지고요. 최종 값인 7.1을 B라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변수를 상수로 변경하는 예약어가 있어요. 미리 정해둔 예약어가 있습니다. 자, const라는 예약어가 있어요. 자, 상수를 의미를 하는데, 자, 캐릭터에서 C라고 해서 문자 타입을 해서 정의를 했잖아요. 그죠? 자, 정의를 했는데, 여기까지만 보시면은 변수잖아요. 변수라는 것은 이제 A도 저장할 수도 있고, B도 저장할 수도 있고, C도 저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자, 이 C라는 변수는 값을 변경하고 싶지 않다. 자, A라는 값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 자, 그럴 경우에는 상수화, 자, 상수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앞에다가 const라고 붙여주시면은 여기다가 데이터를, 만일 B라는 데이터를 저장을 하잖아요. 그죠?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상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C 언어에서는 const라고 예약어로 이제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바 같은 경우에는 final, 자, 파이널이 여기 들어갑니다. 변수 이름을 정하는 방법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변수 이름을 정할 때, 자, int a, 뭐, int b, 이렇게, 임의의 문자를 입력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자, int의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변수인지 알 수 있도록 변수명을 정해주는 것이 더 이해가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사이즈다. 자, 이런 식으로 크기를 나타내는 변수다. 자, 그런 값이 정수 형태로 입력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변수 이름으로 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변수 이름의 일관성을 유지를 해서 코드의 가독성을 높이는, 자, 그런 방식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카멜 케이싱, 스네이크 케이싱, 파스칼 케이싱, 헝가리안 표기법, 자, 이런 기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 헝가리안 표기법이 실기에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한번 읽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멜 케이싱 같은 경우에는 뭐 소문자로 시작을 한다. 자, 그리고 단어하고 단어가 연결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자, 단어 사이의 단락을 대문자로 표기한다. 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정한다. 자, 그런 형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헝가리안 표기법을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헝가리안 표기법은요, 이름 앞에 데이터 타입을 명시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게 변수명이다. 일반적으로 정할 때, 변수명이라고 봤을 때, 이게 스트링 형식이잖아요. 그러면은 str 붙이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이게 int다. 사이즈는 int다. 그러면 앞에다가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변수명 앞에다가 데이터 타입을 더 추가를 해서 변수명을 만드는 그런 방식을 헝가리안 표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나머지를 한번 읽어주시면 됩니다. 연산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자, 증가, 감소 연산자가 있는데요. 증가하거나 이제 감소시키는 이제 연산자를 의미를 하는데, 좀 전 넘버를 이용을 해서, 넘버 플러스, 그렇게 우리가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가 앞에 있는 경우가 있고, 변수 다음에 이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변수 앞에 있는 경우를 전치라고 합니다. 변수 뒤에 있는 것을 후치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전체 같은 경우에는, 변수 A를 1 증가시킨 후 사용을 해라. 그러니까 먼저
먼저 증가시키고 사용을 해라. 그리고 후치 같은 경우에는 A를 사용하고 난 뒤에 증가를 시켜라.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다릅니다.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증가 감소 연산자를 이제 단독으로 사용할 때는 의미가 없어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플러스 K, K 플러스 플러스 같은 의미입니다. 이거 둘 다 K는 K 플러스 1, 둘 다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전치나 후치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처리문 사용 시에는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X를 10으로 초기화를 하고 Y라는 변수를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럼 X, Y 둘 다 int형으로 선언이 됐는 거예요. 자, 쉼표로 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잖아요. 그죠? 쉼표로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은 Y를 int라고 정의하지 않아도 이게 하나의 명령문이 되기 때문에 int X, int Y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X는 선언하면서 초기화를 바로 했는 거고요. Y는 그냥 선언만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X하고 Y를 이제 변수를 선언하고 X에는 10을 대입을 했는데, 그리고 난 뒤에 한번 처리물 한번 보도록 할게요. Y는 플러스 플러스 X죠. 자,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은, X가 증가되고 난 뒤에 Y에다가 대입을 해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현재 X 값이 10이죠. 증가시키면 얼마입니까? 11이죠. 11 값을 Y에다가 대입을 하기 때문에 Y는 11이 되는 거예요. 자, 후치 한번 보도록 하죠. 후치는 어떻게 되냐면은 X 값을 사용을 하는데 사용 후에 증가시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을 일단 하는 겁니다. 10을 일단 Y에다가 대입을 하고 난 뒤에 X 값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X는 11이 맞지만은 Y는 10이 되는 겁니다. 자, 그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자, 감소 연산자도 내용은 동일합니다. 산술 연산자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곱셈이 되는 거고요. 나눗셈, 덧셈, 뺄셈이 되는 겁니다. 4층 연산자가 되겠죠. 자, 이 기호를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하고요. 나머지 연산자는 퍼센트 기호를 이용을 합니다. 자, 나머지라는 것은 이런 거죠. 4 나누기 3을 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목이 1이 되고 나머지는 또 1이 되겠죠. 이때 나머지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표현을 할 때 퍼센트 기호를 이용을 해서 자, 4% 3 하게 되면 결과는 1이 되는 겁니다.